자, 이번 강좌에서는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지? 자, 앞서서 우리 위치 벡터라는 거 공부했죠? 평면 위에 하나의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점을 표준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벡터를 표시하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표준화된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좌표 평면을 도입하겠다라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된다. 자, 이렇게 X축, Y축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때 A라는 점이 A1, A2라 그럴게요. 그래서 저 A라는 점이 X좌표 A1과 Y좌표 A2에 의해서 좌표가 설정이 되어졌는데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벡터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벡터를 여지껏 우리가 구경하지 못한 벡터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정의를 합니다. 자,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E1 벡터라고 합니다. 그 벡터를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도 역시 정의합시다. E2 벡터라고 할 거예요. 자, E1이라는 벡터 그리고 E2라는 벡터는 각각의 축 방향으로의 기본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크기가 1인 벡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한 크기는 1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을 때 이 O로부터 A로 향하는 이 벡터는 E1 벡터와 E2 벡터에 의해서 표시가 가능해요. 어떻게 표시가 될까? 자, OA 벡터를 E1, E2로 표시를 하겠다? 보세요. 크기가 1인 벡터. O로부터 A1까지를 어떻게 표시할까? 벡터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 얘는 A1에 E1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벡터 A2, E2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둘 다 크기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길이만큼 곱해줌으로써 표기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OA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표시가 되겠네. 됐죠? 그래서 얘는 A1, E1 벡터 그리고 A2, E2 벡터의 합으로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OA 벡터를 A1, A2다 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정의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 점이 하나가 설정이 되면 이렇게 점이 하나가 설정이 되어지면 원점에서 출발한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의 벡터가 설정이 되어지게 되면 좌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중간에 매개체가 뭔가 한번 잘 보세요. 중간에 매개체는 각각의 축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인 벡터에 이렇게 숫자들이 곱해진 형태의 꼴로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예제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자, 우리 A라는 점 E-3이 있어요. 자, 얘를 벡터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점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OA 벡터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이게 X성분이니까 X성분을 E1 벡터에 대응시켜주고 Y성분 플러스 마이너스 3의 Y성분은 E2 벡터에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A라는 점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좌표가 설정이 되면 벡터로의 표시가 가능해지는 거고 자, 이번에는 OB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대요. E2 벡터. 그랬을 때 점비의 좌표는 뭘까?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다시 바라다 보면 0 곱하기 2원 벡터 그리고 2, 2, 2 벡터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런 경우 0, 2 이렇게 읽기로 했죠. 그러니까 B라는 점은 0, 2다. 이렇게 읽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림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좌표와의 연관성도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벡터를 읽을 때 또는 도형을 읽을 때 훨씬 더 수월한 도구가 하나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왜 훨씬 더 수월한 도구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두 번째. 성분으로 표시된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A라는 벡터를 A1, A2라고 하고 B라는 벡터를 B1, B2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치 벡터 표시할 때 약속했던 것들이죠. 무슨 소리야? 원점을 기준으로 종점이 A다. 그래서 OA 벡터를 표시할 때 얘는 고정돼서 항상 변하지 않는 점이니까 이제는 얘만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걔를 이렇게 하기로 했죠. 소문자 이용해가지고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죠? 그럼 이거는 뭐야? OA 벡터. 그죠? 얘는 OP 벡터. 그렇게 읽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다. 자, 이때 첫 번째, 만일에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더라.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같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 읽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요거는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로 보기로 했어요. 그쵸? B 벡터는 B1, E1 벡터 플러스 B2, E2 벡터로 보기로 했습니다. 요 정의대로. 그죠?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1하고 B1하고 같고 A2하고 B2하고 같다. 이런 얘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네. 조금 더 폭넓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앞에서 이 벡터를 A1, A2로 하기로 했고 B 벡터는 B1, B2로 하기로 했어요. 그죠? 두 개의 벡터가 같다. 이게 이건데 그게 또 누군가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잘 살펴봤더니 그동안 혹시 이거 되나 안 되나 고민만 했던 것들이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의 좌표가 같다. 그러면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벡터를 그 개념을 도입을 했더니 좌표 평면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또 볼까요? 두 번째, 두 개의 벡터를 한번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썼던 대로 얘는 A1, E1 벡터고 A2, E2 벡터, A 벡터가, 그리고 B 벡터가 B1, E1 벡터, B2, E2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러면 E1 벡터끼리 묶어줬더니 A1 플러스 B1의 E1 벡터가 되는 거고 A2, B2의 E2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얘는 정의대로 한다고 치면 A1 플러스 B1이 X좌표, A2 플러스 B2가 Y좌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또 뭐야? 보니까 얘가 A1, A2 더하기 B1, B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좌표의 합이 X 성분끼리의 합, Y 성분끼리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대요. 이해가 되죠? 뭔가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에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덧셈, 뺄셈에 대해서도
좌표의 합과 차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다예요. 왜? 벡터 때문에. 됐습니까?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A라는 벡터에 실수가 곱해졌어요. 자, K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K에 A1, E1 벡터 플러스 A2의 E2 벡터 이렇게 쓰여지는 거네. 그쵸? 얘는 A1K의 E1 벡터고 A2K의 E2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A1K, A2K 이렇게 쓸 수 있다. 언제? A1, A2라는 좌표에 K가 곱해지는 순간 K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곱해져서 계산이 된다. 벡터를 도입을 했더니 좌표끼리의 연산, 비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대요. 그러니까 조금 기존에 우리가 봤던 순서상 또는 좌표에 관련된 연산 자체가 상당히 폭넓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연산 성질도 그대로 성립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B 벡터 플러스 A 벡터라고 하는 사실, 이건 벡터로서 그대로 성립되는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똑같이 우리가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교환법칙 성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다.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보탠 다음 거기다가 C 벡터를 보탠 것은 B 벡터에다가 C 벡터를 보탠 거에다가 A 벡터를 보탠 것도 같다. 이건 뭐예요? 결합법칙. 얘도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 성질이니까 다 성립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듯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획기적인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개념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A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1, 3이래요. B라는 벡터는 4, 마이너스 2고 C라는 벡터가 8, 6이라고 합시다. 요렇게 세 개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자, 우리는 E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한번 합쳐보자.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기존에 우리가 그 성분 표시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을 때 이런 벡터를 만들어내려면 평행사변형 2번 그려야 돼요. 그죠? 이거 두 개 합친 평행사변형 하나, 그것과 이것을 합친 평행사변형 하나. 그래서 세 벡터의 합을 우리가 그림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분이 도입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적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둘의 마이너스 1, 3, 4, 마이너스 2, 8, 6 그대로 보태서 산수 계산만 잘하면 된다. 마이너스 2, 4, 8이니까 10. 6에 마이너스 2, 6이니까 역시 10. 이렇게 되어진다. 그림 안 그렸어요, 우리. 그죠? 좌표만 알고 그림 안 그렸는데 이렇게 계산 결과가 바로 만들어져 버리네. 세 벡터의 합이. 얼마나 수월해졌나요? 많이 수월해진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두 번째는 C라는 벡터를, 얘를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려면은 그림을 잘 그려서 벡터들에 대한 합차 따져가면서 체크를 해나가야 돼요. 얼마나 고치할까? 그런데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C 벡터를 A 벡터, B 벡터로 표현하겠다 그랬으니까 자, C 벡터를 이렇게 놓자. K와 L은 실수입니다. 이렇게 놓자. 그러고서 K하고 L 값을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C 벡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C 벡터가 A 벡터, B 벡터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기로 했으니까 자, 이때 C 벡터는 8, 6이에요. 그것이 K의 A 벡터가 마이너스 1, 3, L의
4-2. 그랬더니 8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L이고 6은 3K 마이너스 2L 이렇게 되어지네요. 간단히 연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뽑아내 봤더니 K가 4고 L이 3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C 벡터는 4A 벡터 여기에 플러스 3B 벡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벡터의 분해도 그림도 없이 좌표만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나갈 수 있다. 얼마나 파워풀한 도구인지 알겠죠. 앞으로 우리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들을 벡터로 해석을 함으로써 점, 직선, 면 모두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